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오주입니다. 방금 전에 한번 인사드리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요일 11시에 찾아와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쉽지 않은 시간이죠. 사실 이번에 시간이 되게 애매했어요. 12시에 하자니까 또 이게 밥 시간이고, 10시, 9시 하자니까 주말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늦추니까 그거들은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지금 11시로 시간을 조금 잡아서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는 좀 간략하게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지금 계속 이제 꾸준하게 수학 강사로 해오고 있고, 이 경력은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기말고사 시험 말씀드릴 건데, 전체로 시험 총평이랑 이제 주요 문항 해설, 그리고 이제 향후의 수업을 뭐 어떻게 할지인데, 뭐 이미 끝난 시험이지만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금요일 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아직 학교 선생님한테 어떻게 애들이 들은 정보도 없을 거고, 사실 애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걸 제가 가져왔어요. 이번에 단답형 3, 4번이 문제였거든요. 거의 전교생이 다 틀릴 법한, 아직 어떻게 푸는지 모를 거예요,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 설명도 못 들었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이따 여기서 학생들 그 두 개는 궁금해 할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객관식이 어땠냐면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굉장히 무난했고, 학프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설명할 때는 그거를 많이 강조드렸어요. 뭘 강조드렸냐면, 학프 이제 객관식 2문제가 학프에 이거 오고 이거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 했는데, 그러니까 기말 준비할 때 그만큼 학프가 중요할 거다, 경험에 의하면.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고, 오늘 설명할 때는 이게 막 연계됐다 이런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냥 심하게 많이 됐어요, 연계가. 학프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저도 경험에 의거해서 그럴 것 같다 해서 많이 시키기도 했고, 근데 학프가 나오면 반영률이 낮다고 할지라도 그걸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객관식 되게 쉬웠어요. 아이들한테 아마 좀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보다 난이도가 좀 쉽긴 했다고. 근데 이제 단답형이 총 4개가 있었는데, 1번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 함정이거든요. 이제 뭐 제가 문제를 따오진 않았는데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는데 2차 한계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근데 이게 되게 전통적인 낚시 문항이에요. 저도 맨날 이제 시험에 좀 자주 집어넣었었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 이제 낚여주고, 그러면 한 3번째쯤 틀렸을 때, 야 진짜 이건 틀리면 안 되지, 아니면 네 다가 역시 이번 시험에 또 틀린 친구도 있고, 물론 대다수 지나갔지만 그런 전통적인 낚시 문항이 1번이었는데 솔직히 이건 틀리면 안 되고, 2번 굉장히 자주 보던 유형이었어요. 뭐 아폴로니우스 1 해서 하는 건데, 뭐 이거 역시나 학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단답형 3, 4번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3, 4번은 거의 맞은 학생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찍어서 맞춘 학생을 제 학생 중에 봤는데, 단답형 4번은 그 좌표를 찍어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찍어서 맞췄냐 했더니, 제가 항상 그 시험 전날 직보를 할 때 행운의 번호를 찍어줘요. 이제 정 모르겠으면 객관식 이거 해라. 그러니까 날 원망하지 말아줘 하면서 한 20%다 맞을 확률. 그래서 그냥 해주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4번에서 미지수 하나의 숫자를 본인이 모르겠는 거 그 숫자로 그냥 해서 푼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나왔거든요. 굉장한 우연이죠. 그리고 서술형은 오늘 문제를 아예 띄우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무난했습니다. 서술형에서는 배점이 높지만 힘을 쫙 빼고 나왔어요. 학교 프린트 반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역시나. 역시나. 근데 좀 특이점은 지난 중간고사와 비교하면, 중간고사 때도 학교 프린트 반영률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는데 그 학교 프린트 반영을 따오더라도 형태는 같지만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네. 그리고 학교 프린트 문항이 아닌 것 중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런 게 객관식에 군데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아예 없었어요, 객관식에서. 시간이 쭉. 근데 단답형이 어땠냐면, 지난번에도 3, 4번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2번, 3, 4번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런 게 약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뭐 단어만 잘 쓰면 되니까, 그 지난 중간고사가 이제 최근의 수능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번 기말고사는 그 3년 전쯤의 수학 있잖아요. 한 그 2문제 빼고 뭐 정확하게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개만 하니까 엄청 어렵고 무난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번에 56, 62 점수대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1컷은 지난번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1컷은. 왜냐면 단답형 3, 4는 다 틀렸으니까. 그 이외의 것을 안 틀리는 싸움인데 1컷은 지난번에 비슷하겠지만 2, 3, 4컷은 확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기말만의 등급을 따지는 건 좀 의미가 없긴 해요. 합산으로 가야 돼서. 근데 합산으로 해서 한 10점, 10점 깎이면은 좀 커트가 나오지 않을까, 1컷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얼추 맞췄거든요. 자, 이거는 14번 제가 근데 이거 따로 뭐 안 찍거나 하셔도 되는 게 제가 뽑아놨어요. 이거 문제 3개, 2학년 건 이번에 좀 할 게 많거든요. 한 8개 정도 해설해 있는데 1학년 건 딱 3개만 보면 돼가지고 14번인데 어렵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 반 그 상위권 친구들도 그 단답형 3, 4랑 뭐 하나 틀린다고 치면 갑자기 이걸 틀리더라고요. 다 얘기해요. 계산 실수. 근데 저도 아직 그 시험지를 못 봐서 정확히 어떤 계산 실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풀이를 이렇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 중에 틀린 학생이 있다면 보여줘서 이렇게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따 드릴 거예요. 종이 뽑은 거. 이거예요. 3번. 단답형 3번. 저도 보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저는 솔직히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포장하지 않거든요. 억지 포장한 게 아니라 제 전적으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보면 바로 그냥 아니다. 나도 막히는 게 있다. 이 문제를 보고 처음에 멈칫 한번 했거든요. 저도. 이거 뭐지? 그러니까 상황은 다 알겠는데 처음에 숫자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378? 180도 아니고 188? 여기서 솔직히 저는 이제 문제를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 일단 이 생각이 들고 좌표 보고 여기까지 이제 무난하게 갔어요. 여기까지 이거 뭐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잠깐만 공의 지름이 잠깐 공으로 가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반지름이 있다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최단거리에서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요 상황을 떠올렸었어야 되는데 설명은 잠깐 감히 할게요. 나중에 아이들이 영상 보라고 있는 거라서 드릴 거에는 되게 짧게 있긴 한데 원래 말할 게 좀 있거든요. 반지름이 4니까 이 4짜리 원이 이렇게 접할 때 각 테두리 접할 때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결국 원의 핵심은 중심이고 중심에서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동을 봐야 되고 벽에서 튕겨 나올 때 또한 중심의 자체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원래 점으로 봤으면 이 검은색 벽에 가서 부딪혀 튕겨 나오겠지만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혔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빨간색 선에 도착하는 순간 튕겨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파악해야 되고 반지름이 4기 때문에 4씩 이렇게 압축한다고 보면 돼요. 테두리를.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빨간색 벽면을 2벽 맞고 얘를 가되 마지막으로 그 이동거리에서 총 8을 빼줘야 돼요. 왜냐면 반지름이 4짜리니까 4짜리 원을 외접하면 중심 사이 거리가 8이거든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최소 이동거리에서 8을 빼줘야 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디어가 충분히 괜찮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보면서 감탄했거든요. 와. 근데 이걸 시간 내에 풀어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객관식이 어렵게 나온 상태로 이 문제를 내서 좀 너무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 내놨기 때문에 실제 상위권 학생들이 3, 4번 빼고 20분에서 25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거부터 실력차가 맞다고 생각하되 여기서부터 케이스 문화가 사실 너무 심하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압축해서 적은 건데 벽면을 2번 튕긴다고 하면 이쪽에서 이쪽 간다고 할 때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도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사실상 이렇게 위아래 2번 튕겨가는 거 이렇게 좌우로 가는 거 하다 보면 그게 뒤에 게 다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최단일 수가 없다는 게 나오는데 뭐 수학적 내용이 짧게 가면은 여기 60에서 결국 이 좌표 조정을 다 하고 나면 여기가 60,80, 여기가 300,70, 여기가 370,180으로 1의 자리가 깔끔하게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더럽게 나온 게 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델타 x는 같지만 델타 y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80에서 180은 100이고 70에서 180은 이 거리가 110인데 당연히 밑방향으로 가는 게 델타 y가 더 적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직선 펼쳐보고 하면 이 두 개만 비교해도 얘가 최소고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 2번 튕기는 거나 좌우로 2번 튕기는 거 하면은 델타 y, 델타 x 둘 중에 하나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시험 내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죠. 이게 서술형이었으면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는 좀 감도 있었어야 돼요. 이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근데 그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를 봐야 되니까 힘들었고, 하면 최소 이동 거리가 점에서 점으로 갈 때 390이 나오는데 반지름의 합인 8을 빼줘야 돼요. 382가 나옵니다. 저는 전교생 중에 맞춘 학생이 있을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 문제가. 이제 이거 틀린 거 괜찮아요, 어머니들. 이거 틀린 거 진짜 괜찮아요. 어차피 상위권, 하위권 할 거 없이 다 틀렸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상 왜 얘도 아무도 맞은 학생이 없다는 건 조금 잘 모르겠어요, 4번은. 3번은 그럴만 하거든요. 계산도 좀 복잡하고 케이스 분류도 많고 얘는 그렇게까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싶은 게, 이게 상황이 이건데 어쨌든 영상 올라가니까 설명 짧게만 하면은, 여기 직각인데 1대2다. 특수각 60도 30도 들어가고 1대 루트 3대2,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루트 3대2. 그리고 핵심이 학교 프린트 문항에도 그게 있어요. 좀 짧게 얘기 드리면, 학교 프린트 문항 중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주고 여기서 이제 여기 수선 떨구고 수선 떨구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직각이면 이 둘을 이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 위에 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물론 얘가 이렇게 수직이동문선 위에 있잖아요. 이 두 점에 좀 가 있거든요.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본질은 유사해요. 본질은.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일단 이 표현이 기울기의 표현이라는 건 당연히 보였어야 되고, A와 C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구하는 BD의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교점 구하라고? X절편이 다 C, 마이너스 C, 니까 C의 값을 구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C는 2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거든요. 이거 좀 대단하긴 했는데 운 좋았죠, 어쨌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원에 B, E, D, C를 올려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마주보는 게 닮음이다. 여기 길이가 2인데 여기 밑에가 2C래. 근데 옆에 보니까 1대2네. 2C가 4, C는 2구나. 이렇게 갔으면 이제 바로 끝나는 문제였어요. 이건 난이도 좀 3번에 비하면 확 낮아요. 3번이 좀 기동차기 어려웠고. 근데 제가 이 문제가 학생들이 아마 그런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2번 보인 2학년 프린트예요. 사실상 이 그림이라고 봐야 돼요. 1번 학교 프린트 문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삼각형 활용, 수원에서 이 도형의 상황을 최근 21년 기초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즘 내신에서. 막상 2학년 내신에서 이게 안 나오고 1학년 내신에서 이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다들 낯선 상황이니까 이 원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조금 심도 있게 물어본 거다 정도로 보실 수 있고, 하도 앞에서 하프로 물어보다 보니까 하프가 아닌 것 같은 걸 못 푼 게 아닐까, 아니면 3번에서 괜히 당황해서 3번이 어려우니까 4번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쫄아서 그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뒤에 서술형 해설은 없습니다. 학교 해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 그래서 짤막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히 중간보다 난이도가 내려갔다. 하지만 1컷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왜? 단답형 3, 4번 거의 전교생 다 들렸기 때문에. 네, 다만 2, 3, 4컷은 확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컷, 제가 예상하는 1컷은 각 10점 정도씩 깎인. 근데 이게 좀 더 깎여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왜냐면 중간에서 내려가는 친구 있고 기말에서 올라오는 친구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2, 3, 4컷은 제가 항상 예측을 못해요. 변수가 너무 커가지고. 네, 여기는 항상 잘 예측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 끝나고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수업 나갈, 사실 이거 뒤에 부분은 제가 이미 학원에서 제가 영상 발송해달라고 해서 나간 부분이랑 같은데, 그래도 좀 짤막하게나마 빨리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이제 쭉 수업이고요. 이제 뭐 정규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다음 학기 내신하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 방학 때. 특강으로 차근차근 갑니다. 올해부터 다시 바꿨어요. 원래 작년에 수투 미적분 이렇게 갔어요. 수원 이때 많이 하자 2달간 하니까 많이 까먹더라고요. 상위권 하위권 가릴 거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반학기 앞에 것만 무조건 선행으로 한다.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라고 해도 글쎄요. 제가 이제 온갖 친구들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보기엔 반학기 앞이 맞다. 근데 이게 꼭 제 말이 정답이 아니니까. 근데 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인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과목하고 질문하고 싶은 거 나한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원 여기 2달이니까 수투 미적. 이때 선택에 맡기긴 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해요. 수투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 미적까지 하자고 수투에서 많이 힘들어하면 너 지금 미적해도 별 의미 없다. 그냥 수투 인강 한번 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회차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어려울 땐 해야죠. 이때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미적분을.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3학년 때 일정까지는 지금 뛰어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안 뛰어나고요. 아 그리고 이때 기하입니다. 12월 기말 후에 한 12월 초에 끝나거든요. 초중순에 보인고 기말고사가. 그러면 제가 한 2주간 기간 동안 기하를 나가요. 이번에 뭐 확통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하 이때 하고 직보 말고 2번 다시 안 해요. 중간고사 전 직보 5월에 초에 직보할 때 한 번, 최근에도 이제 기하 기말 직보할 때 한 번 하고 학기 중에 아예 안 봐요. 이때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저의 방학 전에 이제 수토 이렇게 가는데 7월 25일 방학이잖아요.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면 25일 화요일인데 15일 토요일, 19일 수요일, 22일 토요일 이렇게가 방학 전에 딱 3회차가 나요. 정규가. 제가 이때 수화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수학원의 수열 단원, 제일 뒷단원 3단원 수업을 나가요. 이때 특강 개념이에요. 사실상. 왜 이렇게 하냐면 수화야 이제 정규 들어가서 충분히 회차가 나와요. 이제 이 3회도 물론 소중하겠지만 근데 문제가 방학이 너무 짧아서 이 수원 특강이 회차가 7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열 단원을 방학 전에 이때 정규에서 하자. 사실상 특강 개념이라 이때는 뭐 외부 수강생도 뭐 시험 없이 입학 가능하고 특히나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혹시나 이제 다른 외부 학생 항상 궁금하잖아요. 이제 들어보고 좀 이 선생님 아니면 어떡하지? 뭐 요때 딱 들어보면 되거든요.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됩니다. 저희 자신감이니까. 네. 그래서 토요일은 오전 오후에 원래 반별로 실력별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가기는 해요. 근데 특강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2타임 다 있는데 오전에 오든 오후에 오든 상관없어요. 방학 전에는 토요일에. 자 그래서 개강 자체는 어쨌든 15일 토요일이고 이제 하이퍼 MD 다 수토인데 토요일 오전이 MD, 하이퍼가 이제 오후인데 방학 전엔 상관이 없다. 어차피 똑같이 나갈 거라 뭐 MD 친구가 전에도 와도 되고 하이퍼 친구가 오전에 와도 되고 방학 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만 입반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그거예요. 궁금해하시는 게 보통 하이퍼만을 더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닌 게 여기는 제가 똑같은 문제 설명을 여러 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한두 번 하고 넘어가고 이제 알지?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개별로 질문해. 여러 번 설명해줘요. 이 유형 이렇게 보자 하고 어떤 최고난도 심화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목표로 하지 않아요. 단계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져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무조건 뭐 하이퍼하는 게 좋은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난도 위주로 가긴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반 테스트는 이제 하이퍼만 있는데 수학과 중간고사 범위 제가 좀 변태같이 함수만 엄청 집어넣었거든요. 집합 명제 함수인데 함수가 핵심이라 함수만 엄청 넣어놨어요. 내신 2등급 이상은 무시험 입반인데 쉽지 않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성적표를 쭉 내고 해서 커리는 수학하죠. 당연히 방학 후에는 수학한데 이제 교재가 어느 정도냐 항상 그 수준을 궁금해 하시는데 내신 고쟁이 BC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내신 고쟁이 BC 뭐 모의고사 기출 다수, 내신 고난도 문항 다수. 원래 워딩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네,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함수를 한번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뭐 어떤 수업적인 거는 굉장히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짤막하게 이제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제 수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목 원래 오전이었는데 제가 바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오전에서 학교에서 12시까지 부르잖아요. 원래 딱 이 여름방학 지나면 아이들이 그 영향을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때 음악때쯤 어떤 담임 선생님들은 절대 안 가. 절대 못 가. 하고 가더라도 학교 출석 찍고 가.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동선이. 그래서 겨울 때는 아마 제가 이렇게 낮에를 못 할 거예요. 시간표가. 근데 이번에 가능해서 화목 낮으로 제가 시간을 바꿨습니다. 앞뒤로 다 클리닉이 있고요.
당연히 수열 단원 3단원을 방학 전에 했으니까 이때는 1, 2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수업 목표인데 장황하죠. 제가 이거는 좀 그 전에 원래 발송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단원 내용이 다 어려워요. 수원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수열이 어렵다고 나와야 저 좀 맞다고 봐요. 요즘 수능의 그 흐름에서도 삼각함수의 그래프 처음 배울 때 내용은 가장 여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어려운 게 많지만 내용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러면 제대로 된 수원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게 많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어렵다 이 말이 나오면 그 전에 배운 게 조금 이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누가 문제가 돼?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예. 네, 저희 이번에 1학년 시간표고요. 그래서 화목 낮에 수원, 그 다음에 이제 수토 오전 MD 이렇게 수토에서 하이퍼 네 가게 되고 이제 원래 이렇게 합반하게 될 때는 제 학기 중에는 이때 공통 시험을 봐요. 고인고 형태에 딱 15, 4, 2 형태 맞춰 시험 보는데 방학 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방학 중에 함수 단원 중에 집합, 명제, 경우의 수 이거 같이 봐도 상관없는 단원을 이렇게 같이 가고 완전 함수 파트 좀 따로 봐서 심화 문제는 확실하게 나눠서 가야 되는 함수 파트는 이렇게 토요일에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인데 제가 오랜만에 이 동영상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 뭐 송파관에 올라가 있긴 한데 이번에 보인고 21학년 딱딱 수원이거든요. 네, 한 달 전쯤에 딱 촬영한 것 같은데 2학년 수업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한다 하는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거 QR코드 네입니다. 뭐 사진을 쭉 찍으면 위에 이게 딱 홈페이지 뜨는데 한번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보통 안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해만 할 수 있으니 네 이렇게 한번 띄워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 강사 오준이었습니다.